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책과 영화 생활의 동반자 최경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계실지 궁금합니다. 설 연휴 닷새 계획 잘 세워놓고 계신지요? 밀린 책과 영화를 잔뜩 봐야지 하는 최경사단 여러분도 분명히 계실 텐데 제 경험에 비추어 보건대 아마 계획대로 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 역시 늘 생각만으로는 책과 영화 한 10편 정도는 연휴에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연휴가 지나고 나면 한두 편이라도 건지면 다행이다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올해 설날 당일에 근무라서 연휴에 리듬이 탁 끊기는 게 매우 아쉽습니다. 직업이 직업인지라 어쩔 수가 없네요.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들의 연휴 또는 귀향 또는 귀경의 한 켠을 채워드리고 싶어서 새로운 에피소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자, 책경사 멤버들 다 모였습니다. 안군. 네, 저도 연휴 뭐 중간은 아니지만 일요일에 근무여가지고 회사를 나가겠으나 공교롭게도 제 동생 생일이 발렌타인데이거든요. 근데 이번 연휴랑 겹치다 보니까 아마 그런 가족 행사를 함께 하지 않을까 싶네요. 동생이랑 사이 좋아요? 남동생인가요? 남동생이어가지고 그냥 네. 대면 합니다. 뭐 만나면 얘기하고 네. 뭐 행사 있을 때 카톡하고 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생각에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 부모님은 뭐라 하죠. 왜 이렇게 안 친하게 지내냐. 하지만 뭐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기 때문에 바뀔 것 같진 않습니다. 네. 채경 생활 계획은 좀 있나요? 채경 생활 계획은 차차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없구나. 네, 아직 없습니다. 네. 라미. 네, 저는 직업의 특성상 연휴 내내 육아를 항상 가족과 함께하죠. 육아를 계획이. 할 네. 예정이고 네. 시댁이랑 친정을 왔다 갔다. 다 다녀오시나요? 그래야죠. 그럼요. 그럼 어디 하나 안 갑니까? 뭐 이를테면은 이 뭐 친구 결혼을 안 연간마다 뭐 요때는 뭐 친가만 가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하진 않을까 싶어서. 그러다 불려 나갔어요 한번. 그래요? 어쨌든 농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을 뒤늦게 농담이어야 합니다. 농담 아닌 것 같죠? 네. 농담이어야 합니다. 반드시. 어쨌든 그렇게 시간을 보낼 것 같고 요즘 통잠을 자던 저희 둘째가 갑자기 잠을 안 자가지고 새벽에 좀 쿠니모지님이랑 고생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안 잘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배고파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배꼽이가 크거든요. 그래서 늦게 태어났는데 몸무게만 상위 3% 이래가지고 굉장히 크게 잘 크고는 있으나 잘 자주었으면 하는 바람. 저는 채경 생활 하려고 생각해 둔 거 있어요. 뭐죠? 제가 요즘에 친정에 자주 가가지고 친정에 가보니까 이토준지 만화책을 제가 모아둔 게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거를, 사놨던 것들이요? 네, 사놨던 것들. 그래서 그거를 한번 다 읽어보자라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작이 뭐죠? 소용돌이. 소용돌이 토미의 네. 네. 이토준지 모르시죠? 나 근데 왜 왠지 채경 생활에서 한번 이 사람의 작품을 얘기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이름이 이거요. 네. OTT에 그 애니메이션화된 게 올라왔었는데 라민님이 보셨다고 했던 기억이. 그래요? 그렇기도 하고 무슨 뭐 행사인가 뭐 그런 걸로 저희가 뭐 이야기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전시를 해가지고 그림 전시했던 것도 네네네네. 있었던 것 같고요. 조만간 초속 5cm 그 신카이 마코토의 곡의 실사 영화로 개봉을 하고 또 올해 최대의 기대작 중에 하나겠죠. 룩백을 또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이 네. 실사 영화로 만들어서 또 올해 룩백 기대된다. 네 기대되죠. 예. 그 포스터가 너무 만화랑 똑같아. 맞아요. 완전 싱크로율 거의 90% 이상입니다. 자, 노시스. 네, 노시스는 잘 지냈나요? 네, 잘 지냈네요. 저 사실 교수님이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1차 프로포절 날짜를 박아버리셔가지고 박사예요. 네, 박사 논문을 이제 쓰고 있는데 지금 내가 박사 논문 쓰고 있다라고 말한 지가 지금 벌써 몇 달째죠? 하지만 저 써야 하는데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수님이 원래 박사 논문 한 3년 막 이렇게 걸리는 거 아니에요? 3년 걸리죠. 근데 네. 저희 학교가 4차 심사가 4차까지 있으니까 제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그래서 이번에 아예 아빠랑 엄마한테 선언을 해놨습니다. 여수에 가면 이순신 도서관이라고 엄청 좋은 도서관이 있어요. 네. 저는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박혀서 논문을 쓰다 올 예정입니다.
그때 공공도서관인가요? 진짜 근데 괜찮아. 너무 깨끗하고 좋을 예쁘고 것 너무 같아. 현대적이고 밥도 맛있고. 밖에 나가면 바다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 바다는 안 보이는데 근데 뭐 바다는 뭐 우리 집에서 보이니까요. 거북선 모양으로 생겼나요? 뭐 딱히 그러진 않아요. 근데 하여튼 되게 신식이고 되게 깔끔하네요. 되게 예뻐요. 뭐 저를 보고 싶다면 놀러 오세요. 여수 이순신 도서관으로. 자, 예, 저희 근황이었고 이번 주에는 특별히 또 2주의 댓글을 앞에서 한번 소개하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댓글이 없기 때문이죠. 네. 네. 가장 먼저 스포티파이의 림케이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네. 저 마침 시너스 며칠 전에 뒤늦게 보고 왔어요. 아카데미 16개 부문 노미네이트 된 걸 보고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작년 원배틀에 열광했던 사람이지만 이 작품도 정말 훌륭하더라고요. 음악이며 사운드며 메시지, 연기, 촬영. 지난 골든글로브에서 홀대받은 게 아쉽게 느껴질 정도였어요. 채경사에서 다루신 게 있나 찾아봤더니 없어서 좀 슬퍼하고 있었는데 마침 다뤄주신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출 수가 없네요.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네. 우리가 이걸 다룬다고 말했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기억이 안 나. 근데 뭐 끝에 뭐 약간 뭐라고 했죠? 제가 요거 저희가 다뤄도 좋겠네요라는 식으로 말을 하긴 했는데 그것으로 판단하시지 않으셨을까 싶긴 합니다. 왜냐하면 인스타 예고가 나가기 전에 댓글을 달아주셨어가지고요. 네. 또 하나가 있긴 합니다. 네. 저희 유튜브 그 게시글에 네. 맥스님이 남겨주신 기차의 꿈 한 줄 평을 보고 비슷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맥스님께서 여전히 누군가는 이런 영화를 만들고 있다라고 그 한 줄 평을 남겨주셨는데 완보님께서 여전히 누군가는 이런 영화를 보고 있다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오늘 너무 웃긴 게 맥스님이 오늘 노트북을 가져오셔서 맞아요. 노트북에다가 작성을 해오셨는데 네. 왜 이런 컬러를 선택하신 거예요? 왜요? 배경과 글씨 컬러가 왜 요상한가요? 어떤데요? 아니 이게 몇 년대 그거예요? 이렇게 안 된다. 노트북 오류 났을 어머, 때 나오는 왜 저래? 컬러 아니야? 왜 저래? 약간 그 도스 느낌과 그죠? 까만 바탕에 녹색 글씨네요. 네. 나 처음 봐요 저런 거. 이게 50대 전용인가요? 아니야. 이거 가만 있어봐. 이게 제가 한번 여기서 타이핑 해볼게요. 네. 어머. 타자기 소리 나죠? 네. 심지어 이렇게 내려가는 수동식 타자기 소리. 진짜? 네. 이 프로그램인가요? 앱입니다. 앱. 아. 예, 이거 그 워드 앱이라서 색깔 설정이 이렇게 수 없나요? 기본이 이렇게 디폴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네, 제가 특별히 따로 고른 건 아니고. 이런 네. 타자기 느낌을 즐기시기 위해 네, 그렇죠. 아. 여기 딱 다다다닥 그 옛날 타자기 소리도 나고 이 엔터 타자기 치면 세대시던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그 손가락 맞아가면서 잣대기로 이 타자를 쳤죠. 이게 되게 힘들거든요. 꾹꾹 눌러야 돼서. 힘을 줘야 된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네. 역사와 함께한 네.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기술이 발전돼도 그 네. 맛이 남아 있어서 아 맞아요. 다시금 그걸 찾게 되나 봐요. 이게 이제 아날로그적인 경험을 했잖아요. 네. 경험을 안 했으면 생각이 안 날 텐데 해놓으니까 약간 그런 오디오라도 그런 느낌을 좀 듣고 싶어서. 예. 소리는 좋네요, 진짜. 그러니까요. 소리 좋죠. 네. 네. 최경사와 지금 벌써 몇 년째 함께 하고 있는 전 최경사는 늘 여기다가 원고를 씁니다. 예. 다른 데다 쓸 때가 거의 없고. 자, 2주의 후원 네. 알아봐야죠. 예. 네, 2주의 후원은 저희 한 분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뭐 맞춘 듯이 2주의 댓글도 하나, 2주의 후원도 하나. 아근데 저희가 이번에 그 업로드 텀이 조금 짧죠. 봤죠. 예. 네. 오로찌님께서 맞아요. 예. 5,000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짧은 기간에도 또 후원을 해주시고 오로시님 오랜만인 것 같기도 하고 계속 네. 그 아이디로만 저희와 만나신다면 자 여기까지 하고요. 늘 댓글 후원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 또 설날을 맞아서 또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코너로 가겠습니다. 저희 멤버들이 2주 동안 읽은 책 그리고 본 영화 소개해드리는 2주의 책영생활입니다. 자 이번엔 노시스부터 하겠습니다. 다행이다. 저 하나 봤거든요. 음. 그리고 되게 황당한 걸 하나 봤네요. 이게 코미디 영화인데 국적도 좀 캐나다 영국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2011년 영화인가 꽤 됐어요.
If I Were You라는 영화고 진짜 안 유명해요. 심지어 지금 네이버에 아무리 찾아봐도 영화 소개가 없네요. 그걸 어디서 봤을까? 어떻게 나 보셨어요? 이거 되게 우연하게 어떻게 나 오신에서 봤나? 뭐 하여튼 아. 되게 우연하게 봤어요. 기억도 안 나요 이거. 근데 막상 이 영화를 찾아보시면 익숙할 게 여자 주인공 2명이 얼굴이 다 익숙해요. 주인공인 마들린은 마샤 게이 하든이라는 배우인데 아줌마인데 미스트란 영화 기억나세요? 그 막 약간 네. 그 네. 미지의 스티븐 존재 킹. 때문에 네. 그 마트 안에 갇혀 있던 그때 사람들을 선동하던 종교의 그 심취한 아줌마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악의 축으로 항상 꼽히는 그 인간 빌런으로 최고봉으로 꼽히는 맞아요. 그 아줌마가 여주인공 마들린이고요. 어. 그다음에 레오나르 와틀링이라는 여성이 한 명 더 나오는데 이 여성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인데 그녀에게란 영화 아시죠? 네. 페도로 알아요. 알모도바르 영화. 거기에서 코마 상태에 누워 있던 그 여자. 그 남자 간호사가 사랑에 빠져서 돌보는 그 여자예요. 그래서 둘 다 얼굴이 너무 익숙한 거죠. 안 유명한 영화에 익숙한 배우 둘이 나오고 되게 내용은 황당해요. 그러니까 이 마들린이 자기 남편이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추적을 하다가 그 불륜 상대인 이 루시 이 젊은 여성을 알게 되고 이제 감시를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친구가 돼버리고 이 여성을 편하게 쉽게 감시하기 위해서 이 여성을 데리고 동네 연극을 함께 시작하고 취미 활동을 같이 하고 이러면서 친구가 되는데 마지막에는 또 뭐 하여튼 뻔한 휴먼 드라마인데 은근히 집중해서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되게 뜬금없는데 제가 이런 로맨스나 코미디나 뭐 이런 거 다 이 종류 다 안 좋아하는데 이상하게 이 영화는 마지막에 좀 마음이 이렇게 찡하면서 끝났다고 해야 하나? 그랬어요. 재밌었어요. 코미디. 감독이 누군가요? 감독도 안 유명해요. 진짜 안 유명한 영화예요. 근데 이걸 이런 영화를 이렇게 길게 설명하는 것도 미안합니다. If I Were You, 내가 너라면. 제목이 제일 유명하네. 우리가 우리가 뭐라고 하죠? 그 가정법. 가정법을 배우면 항상 그 맨투맨의 첫 번째 문장. 자, 조안 카 위긴이라는 감독이네요. 남이. 네, 저는 일단 책을 한 권 읽었고요.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 오랜만에 고전이잖아요. 읽었습니다. 네. 그게 다 끝까지 읽어지나요? 나는 그래도 얇은 편이라서 그리고 제가 읽은 이유가 이게 이토 준지가 만화로 각색을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만화를 보고 책을 읽으면 굉장히 잘 읽힙니다. 그래가지고 책도 보고 만화 버전도 보고 그렇게 책을 그렇게 봤고 만화는 3권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굉장히 잘 표현을 했습니다, 감정을. 그리고 영화는 먼 훗날 우리 원작 드디어 찾아봤어요. 어땠어요? 좀 저 울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확실히 이게 그 원작의 그 원래 배경과 그거를 적용을 시키니까 그 공감도가 높아진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거 볼 때는 안 울었었는데 원작 보니까 좀 눈물이 나서 이게 확실히 원작에서 다 가져오지 못하는 문화적 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혼자 보셨나요? 네, 저 혼자 봤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원작이 더 좋았다가 3대 1이 되는 건가요? 한국 영화가 더 좋았다. 저 혼자 같아. 맥스가 둘 다 나도 원작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니 원작을 봤어요? 제가 그때 멋있어요? 저는 우리 게 더 좋다고 했었는데 그렇군요. 거기까지? 그리고 네. 그리고 이거는 뭐 그냥 재미로 솔로지옥이라는 그런 지금 5 시즌 하고 재밌는 있죠. 시즌의 드라마는 아니고 예능이죠. 예능 프로그램을 보고 있습니다. 짝짓기 예능이죠. 네, 이제 연프. 완결이 났고요. 그냥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 보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뭐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또 강력한 여성 빌런이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핫했어요. 스토리 자체는 핫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께 막 굉장한 작품성이다 이런 거라는 아니라는 점. 그렇게 좀 환승연애가 제일 그렇죠. 환승연애. 저도 별로 연프 자체를 좋아하진 않지만 작품성만 놓고 보면은 그렇죠. 그렇죠. 연프는 사랑의 스튜디오죠. 사랑의 짝대기. 미치겠다. 최고죠 그게. 기억난다 진짜. 안고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알죠. 일요일 아침에 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왜 어렸을 없어졌냐 때. 진짜 진짜 그거. 정말 서스펜스가 엄청난. 그 짝대기가 움직일 때마다 막 진짜. 네, 안군.
저는 책 하나 읽고 있고요. 그 이다혜 신의 20의 작가 기자가 쓰신 오래된 세계의 농담이라는 책이 나왔는데 그 본인이 그 감명 깊게 본 고전들을 이렇게 다룬 에세이예요. 요거 읽기 시작했고요. 영화는 직장 상사 길들이기 봤습니다. 아, 그 어때요? 샘 레이미 기대했던 감독. 대로 네. 좋아요? 참 좋았습니다. 그 저희가 다뤘던 슬픔의 삼각형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그러면서도 그럴 것 같아, 안지. 샘 레이미 특유의 인장과 그 스타일이 오롯이 느껴져서 재밌게 봤습니다. 그리고 되게 중간중간에 그 개그 포인트들도 있어가지고 웃기면서도 15세 치고는 나올 거 잘 나왔다. 잔인한 것도 들어가 있고 네 이것저것 잘 담겨져 있어서 제목이 마음에 안 드는데 이게 미국 원제가 뭐죠? 원제가 샌드 헬프거든요. 그러니까 구조 요청 뭐 그런 식의 제목인데 뭔가 철진한 로맨틱 코미디 제목 느낌이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미국에서는 박스오피스 1위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10만이 채 안 됐을 겁니다. 그렇죠. 그 제목 딱 들으면 보고 싶지 않잖아요. 별로. 그러니까요. 네. 이게 샘 레이미 감독 거라는 느낌도 안 들고요. 그래서 아쉽지만 팬인 입장에서는 매우 재밌게 봤다. 평론가들이 막 7점, 8점 주고 막 이러네요. 이런 장르 쉽지 않은데. 그렇죠. 근데 재밌어요. 봐야겠다.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너자 2라고 중국 애니메이션 작년 중국에서 1위를 하면서 글로벌 박스 오피스 1위를 했던 우리 2월 말에 이제 한국에서 개봉하는데 봤습니다. 중국 영화가 이제 실사 영화들이 우리나라 와서 다 실패, 거의 폭망 수준으로 실패를 하고 있는데 요 애니메이션은 물량이 상당해요. 거의 수준 기술적인 수준이 디즈니 픽사에 버금간다는 얘기를 제가 그 한 촬영 감독님한테 들었습니다. 어제 동화를 좀 하면서 실제로 봐도 이거 저거 머니 시퀀스인가 뭐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고 실사영화에서도 와 저건 돈을 때려 부었구나. 머니 뭐라고 하던데 하여튼 그런 게 저렇게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의심이 갈 정도로 그러니까 힘준 게 그렇죠, 엄청 그렇죠. 많이 예, 들어가는. 근데 그리고 심지어 그 유머나 위트 코드가 되게 비슷해요. 픽사나 이런 느낌이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되게 크리에이티비티가 좀 중국적인 색채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중국적인 색채는 화장실 유머에서 나옵니다. 그건 약간 우리나라 그 문화적인 그런 정서로는 조금 저건 좀 견디기가 좀 그런데 싶은 것도 여기 좀 나오는 그게 몇 커트가 또 있더라고요.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런 코드가 좀 먹히는 것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뭐 화제작이긴 하죠. 마고 로비 주연 제작의 네. 폭풍의 언덕. 안냐하다는 얘기가 갑자기? 왜냐면 그게 야할 거 중요한 기대- 얘기? 왜냐하면 그분 감독이 굉장히 관능적이고 뭐 그렇죠. 그 발칙한 전작에서. 것으로 유명한데 누군데? 이름이 좀 어려운데 네. 저기 뭐죠? 그 저기에도 전작이 나왔었어요. 바비의 배우로 나왔었어요. 에메랄드 페넬 감독인데요. 배우로 나왔었는데 난 좀 야하던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안군 눈이 높네. 그 외국 반응과 그 시사 반응이 뭔가 기대했던 만치 너무 야하다라는 식으로 처음에 마케팅을 했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거 프라미싱 영웅만 만든 감독이네요. 맞습니다. 나 이 영화는 봤는데.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이죠. 그것도 좀 야한 장면 많이 나온 거죠. 근데 저는 뭐 여기서 전혀 야한 장면 뭐 이런 걸 기대하지 않아서 그런지 뭐 저렇게까지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저는 좀 별로였어요. 기대가 너무 커서 그랬는지 뭐랄까 굳이 도대체 맞나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원작과 굉장히 많이 원작은 사실은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가 아니라 이쪽 집안과 이쪽 집안 그 언덕 윗집과 아랫집 간의 그 가문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그 되게 두 사람의 러브 스토리로 굉장히 집중해서 풀어갔는데 뭐 개인 취향은 좀 아니었고 폭풍운동 그리고 워낙 많이 만들어졌었잖아요. 8번인가 맞아요. 만들어졌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슐렛 비노시랑. 그리고 오늘 개봉했죠. 휴민트 우리가 할 뻔도 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일정이 좀 안 맞아가지고 못했는데 휴민트는 어머. 왜요?
아니 빨리 말씀하세요. 왜? 아 나 진짜 대박 영화 하나 봐놓고 안 말해가지고. 휴민트 봤어? 아니 나 왕사남을 봤네. 아. 그걸 봐놓고 말을 안 했네. 지금 가장 핫한. 왕사남 어땠는데요? 아 나 너무 재밌게 봤어. 어. 평이 별로더만 평론가들 별로줬더만. 뭐 그래도 평타 이상 되는. 아 그래 나 막판에 막 펑펑 울면서만 나왔는데. 아니 재밌더라. 뭐 평론가들이 점수를 많이 주기는 쉽지 않은 영화죠. 근데 음. 대중적으로는 조금 뭐 음. 뒷부분이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박지훈이 워낙에 또 음. 뭐 연기를 잘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타고나기를 처연하게 약간 생겼어. 그렇게 타고난 것 그치. 같고 저희 단톡방에서 맥스님이 우리가 다룰 건 아니다. 라고 그래, 발언하셨었죠. 아, 그랬구나. 잠깐만요. 이것도 역시 평론가의 눈이구나. 아 진짜로 딱 그러셨어요. 나쌤 대중의 눈으로 나는 펑펑 울다 나왔고 나는 막 대중이다. 이러면서 울었는데 막 나는. 자 휴민트로 돌아가서 휴민트는 우리가 해도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영화입니다. 유승환 감독 영화 치고는 뭔가 이 미장센이랄까 이런 것도 얘기를 꺼낼 수 있고 그다음에 뭐 베를린 세계관을 조금 이어갔다는. 네, 근데 뭐 인터뷰를 세계관을 하시던데요. 이었다기보다는 그냥 대사 한 줄이 나온다 그 정도고요. 뭐 세계관을 이었다고 하긴 좀 그렇고 이게 그 트랜지션은 디졸브를 많이 쓰는데 이게 지금 그 약간 클래식한 옛날 영화 있죠. 그런 느낌이 나요. 조인성이 이번 영화에는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거든요. 조인성이 인터뷰할 때 감독님이 이번엔 좀 클래식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뭘 어떻게 했길래 클래식하게 만들었다고 하지라고 했는데 보니까 디졸브가 엄청 긴데 그것이 갖고 오는 효과 미장센 같은 게 진짜 옛날 그런 클래식한 느낌이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근데 우리가 베테랑 2로 너무 화가 많이 났잖아요. 그것도 나 많이 났지. 난 그때 베테랑 진짜. 2보다는 훨씬 좋았어요. 그거에 비하면. 물론 이제 액션이 뒷부분에 한꺼번에 몰려 있어가지고 그 중간이 약간 조금 뭐랄까 좀 처진다. 그러니까 그 액션의 분배가 좀 이게 제대로 잘 됐나 이런 느낌은 좀 듭니다만 그래도 괜찮은데 흥행 얼마나 할지가 그래서 되게 궁금합니다. 근데 왕사람도 난리라고는 하는데 이제 100만이고 맞아요. 오늘 휴민트가 개봉했기 때문에 잘못하면 왕사람 이거 200 못 가겠던데 이러더니. 그러면 저기 진짜. 손익분기점도 못 갈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 영화 하도 안 되니까 조금 잘 되면 오히려 난리인 잘 거죠. 된다 이렇게 왜냐면 되는 작년에 느낌이 있어요. 300만 넘은 게 한국 영화가 300만 넘은 거 좀비딸. 500만 넘은 게 좀비딸 하나고 야당이 아마 300만을 넘었나 하여튼 뭐 건저리까지 갔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250 아니에요? 250. 그렇죠. 만약에 우리가 음. 잘 됐죠. 그게 아, 한 왕사남 120이니까. 약간 개봉 시기만 잘 탔으면 저는 500만도 가겠던데. 그 광해보다 더 대중적이던데. 약간 전 보지 않았지만 음. 리뷰 영상을 봤을 때 앞부분에 약간 조금 아쉬운 부분을 좀 지적하는 분들이 늘어진다는 이야기. 앞부분이 있어. 좀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어. 너무 클리셰고 너무 음. 뻔하고 지금 한국 영화 코미디 사극이 하던 걸 그냥 그대로 조금도 달라짐 없이 그냥 그 부분에서 사실 좀 실망스러웠어요. 그냥 유해진 원맨 쇼야. 그냥 차력 쇼예요, 그냥 유해진. 연기가 엄청나나 보군요. 잘했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일스 텔러하고 엘리자베스 올슨 그 저기 네. 나온 아. 영원이라는 네. 네, 예. 맞아. 그것도 하고 있더라. A24의 로맨틱 코미디인데 그냥 뭐 쏘쏘라는데? 쏘쏘 A24 그 네임밸류 치고는 조금 약한 그런 느낌입니다. 뭐 기획은 재밌는 것 같아요. 컨셉트는 이 한 부부가 오래 살다가 한 30, 뭐 60년 이렇게 살다가 죽었는데 남편이 먼저 갔어요. 뭐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근데 부인이 따라간 거야 일주일 뒤에. 근데 갔는데 부인이 처음으로 결혼한 남편이 한 명이 더 있거든요. 한국 전쟁으로 죽은 만난 지 뭐 한 1년 살다가 한국 전쟁 가서 죽은. 근데 이 사후 세계에서 한번 어디로 빠져나가야 되는데 거기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야 되는데 이 전 남편과 그리고 바로 직전 남편 중에 누군가를 한 사람을 골라서 가야 돼요. 되게 그 딜레마에 빠지는 설정은 재밌습니다. 설정은 진짜 재밌네요. 설정은 재밌어. 어디로 가냐? 뭐 골라야 되나요, 라미님? 저는 아무 한 명하고도 안 살아봐가지고. 일단 길게 살아본 게 어땠느냐가 중요하죠. 그에 따라서 네, 이것이 이제 만약에 별로였다. 그러면 이제 1년 앞전으로 가야 되고 나쁘지 않았다 하면은 뒷전으로 가야 되고. 근데 전 남편과는 되게 불꽃 같은 사랑을 했는데 짧게 사는 거야. 1년. 한국 전쟁 가버렸으니까. 근데 이 남편하고는 아주 불꽃 같은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치, 한 너무 오래 50년 살았으니까. 그럼 아주 1년 산 남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이제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안 가는 건 없어요? 안 가는 것도 하고 혼자 사는 싶은데 거? 혼자 사는 거. 새로운 남자를 찾아 떠날 수도 있잖아요. 그거는 아닌데 아주 재밌는 결론이 나옵니다. 오. 예, 아. 예, 예.
어쨌든 새로운 남자를 셋이나 만나는 봐. 거죠. 다 같이. 그리고 이거 아직 개봉 전인데 렌탈 패밀리라고 아카데미 남우주연상 웨일로 빛나는 누구지? 갑자기 웨일 미라 미라. 남자 주인공. 프레이저. 네. 프레이저가 일본에 사는 외국 사람으로 나와요. 배우 지망생인데 살을 많이 빼셨네요, 다시. 살 뺐어요. 예. 근데 이 렌탈 패밀리가 실제로 일본에 있는 그 직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그 우리로 치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것저것 다 들어주는 흥신소 같은 데 네네. 있잖아요. 그런 데처럼 오늘 뭐 내 여자친구가 렌탈 돼주세요. 여자친구, 렌탈 친구, 맞아요, 렌탈 맞아요, 가족 맞아요.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그 이 서양인이 거기서 그거를 하는 이야기예요. 나름 약간 감동 포인트 뭐 이런 것도 좀 있고 일본이라서 되게 이국적이고 일본 도쿄가 되게 예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런 볼거리는 있다. 네. 그리고 여기 오기 직전에 클로이 자오 감독의 햄넷을 보고 왔습니다. 이번 올해 오스카 올라온 거 오스카 아니에요? 올라가 있고 심지어 골든글로브에서 작품상하고 여우주연상 받았어요. 저기 나오죠. 누구죠? 남자 배우? 폴 메스칼. 폴 메스칼. 여우주연상을 받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서 제가 폴 메스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 요즘 리액션 미리 본 사람들 보면 끝에서 뭐 펑펑 울고 막 흐느끼고 1시간 동안 막 몸을 떨고 막 이렇게 막 리액션이 있던데 역시 명작입니다. 예. 많이 주무셨네요. 예, 제가 좀 피곤했고 최대한 제가 깰라고 노력을 많이 해서 오래 자진 않았어요. 지난번에 그것처럼. 그래 하여튼 근데 좀 되게 뭔가 우셨어요? 당연히 울지는 못했죠. 예, 울지는 못했고. 자느라. 저 얘기예요. 햄넷이 네. 햄릿하고 뭐야 이게 비슷한 얘기인 것 같은데 왜 햄넷이야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햄넷이라고도 하고 햄릿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두 개로 불렸답니다. 그러니까 폴 메스칼이 섹스피어로 나와요. 한 여자하고 결혼을 해서 애를 3명 낳고 런던으로 가서 극작을 하는데 그 애 중에 한 명이 죽어요. 그것이 이제 대부분 이제 거기서 울음 포인트가 벌써 나오는데 슬픈데. 벌써 슬프죠. 네. 예. 그래서 또 폴 메스칼은 그 슬픔을 감추면서 그 극작을 하는 어떻게 보면 그런 시대극이라는 점에서 저는 되게 좋긴 했는데 뭐라 그럴까 그 정서에 확 빨려 들어가기가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뭐 또 좀 다시 봐야겠죠. 네. 제대로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너무 네, 아카데미 어떻게 될지 기대됩니다. 자, 최경사 저희는 팟빵과 애플 팟캐스트, 유튜브, 스포티파이를 통해서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유튜브는 지금 저희가 1,200명 넘었죠? 네. 1,200명이 넘었으니까 주변에 좀 많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일도 있고, 메일 주소가 어떻게 되죠? 저희 메일 주소 bookmovi42@naver.com입니다. 네, 인스타 계정도 최경사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팔로우하고 또 저희가 뭐 할지 미리미리 예고가 또 올라가고 있으니까요. 그걸로 볼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 메인 코너로 가겠습니다. 최경사의 선택입니다. 책과 영화 사이에 책경사. 자, 이번 주 최경사의 선택은 휴민트를 할까 하다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녹음 일정이 빠듯해서 다른 영화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이 영화도 꽤 괜찮은 영화죠. 바로 다음 달 열리는 오스카 시상식에서 무려 16개 부문 역대 최고 기록입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의 시너스 죄인들입니다. 지금 아카데미 기획전으로 멀티플렉스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극장에 걸고 있고요. 자, 여기서 퀴즈를 간단하게 한번 내보겠습니다. 시너스가 이 16개 부문 세기록 세우기 전에 역대 가장 많은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던 영화가 뭔지 아시나요? 타이타닉이죠. 맞습니다. 참.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요? 뭘까요? 우리가 할 수도 있었는데 못하고 말았습니다. 하도 최경사 초반이라. 초반에요? 아바타? 아바타는 초반이 아니군요. 아닙니다. 아바타 2010년 영화. 네, 2010년. 주제가상에 올랐던 영화입니다. 아카데미 주제가상에 이게 심지어 주제가상이 하나의 부문인데 노래가 2개가 올라갔어. 몇 년? 2017년 그쯤인가요? 제가 노래 불러드릴까요? 아니요, 네. 그건 원하잖아요. City of Stars. 라라랜드. 라라랜드. 이거 말고 그 오디션이란 곡도 여기서 맞추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게 뭐죠? 자, 무슨 노래지? 그게 무슨 노래죠? 수건가요? 여기서 또 저의 노래 실력을 또 입증을 하는 또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정말.
그리고 이브의 모든 것 옛날 고전이죠. 이렇게 이제 14개 부문에 노미네이트가 됐었고 자 여기서 또 퀴즈를 이어서 낸다면 장편 영화 한 편이 아카데미 후보로 올릴 수 있는 부문이 최다 몇 개가 될까요? 때려 맞추 5개. 때려 맞추세요. 저거 국제 전체가 다 해서 23개예요. 23개. 예. 23개 중에 어. 다큐멘터리랑 국제 영화 12개. 제외하면은 다큐멘터리가 될 수도 있죠. 옛날에 그 뭐죠? 그죠 뭐 화씨 911이나 911은 깐에서도 받았으니까. 아 그러네요. 근데 근데 뺄 수 보통- 있는 건 어, 뭘 뺄 수 있을까요? 국제 영화상을 뺄 수 네. 있겠죠. 될 수도 있지만 뺄 수도 있죠. 예. 국제 영화상이 아마 그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은 경우는 기생충이 받았는데 네. 흔한 경우는 아니죠.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도 뺄 수 있고 뭐 이렇게 이것저것 빼면 19개랍니다. 최다를 받으면. 그러니까 16개 부문에 올랐다는 거는 그것도 한 부분도 겹치는 게 없이 엄청나게 오른 거죠. 보통은 후보로 올라도 아까 그 라라랜드처럼 부문은 더 적을 수도 있어요. 라라랜드가 아마 그래서 13개 부문에 14개 후보가 오른 건데 이번 시너스 죄인들은 16개에 올랐다. 가장 많은 부문에서 수상한 영화는 그럼 뭔지 아세요? 3개입니다. 11개 부문에 수상한 영화가 3개 있어요. 11개나 받았어요. 11개. 타이타닉. 그렇죠. 음. 또 아주 고전으로 한번 가볼까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뭐 거의 그 급으로 그거랑 같이 회자되는 유명한 영화. 전차 장면이 유명한 영화. 그 말하려 했는데 전차 나온 영화 뭐냐 그거. 아니야. 불의 전차는 저기 다큐멘터리고 예. 배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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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뭐 2000년대 작품이죠. VFX가 엄청 동원된 작품입니다. 반지의 제왕. 그렇죠. 왕의 반지- 기환이. 예, 반지의 제왕, 왕의 기환이 11개 부문을 받았습니다. 시너스는 장편 애니메이션 아니니까 장편 애니메이션 빠져야겠죠. 그리고 국제 영화 아니니까 국제 영화상 빠져야겠죠. 이게 다들 보셔서 알겠지만 배우상이 4개잖아요. 네. 그중에 받기 힘든 상이 뭐겠어요? 이 영화가요? 예. 배우상 4개 중에 여우주연상? 받기 힘든 거. 글쎄 여우주연상? 그렇죠. 음. 여우 주연. 그렇죠. 이 주연이 주연이, 애매하잖아요. 주연. 주연이 네. 애매하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거 3개 빼고는 다 올라갔다. 진짜요? 예. 조연도 올라갔어요? 여우 조연도 올라갔습니다. 그 예. 여자친구? 전 예. 여자친구? 그건 모르겠네. 아니 누가 올라갔는지. 엄마가 그 후두교? 여자가 올라갔나? 그 왠지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음. 봐봐야겠다. 네. 아유 이걸로 조연 올라가긴 좀 야가다. 여우 조연을 올라가려면 누가 올라가야 되나? 차라리 손예진이 낫겠다. 그렇게 치면 가는 여우 주연이지. 근데 그 조던비 거기에 부인 역할로 나온 그 여배우도 굉장히 잘하지 그게- 않았나요? 그러니까 후두교. 그러니까 후두교 어. 그분 아니면 애니. 메리 애니 아니면 메리 애니인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애니는 누구죠? 애니가 그 애기 안고 어. 그 환상 속에서 애기 안고 있는 스모크 와이프. 죽은 사람이야. 애기 안고 환상에서 나오잖아요. 스모크가. 애기한테 담배 냄새 붙으니까 막 맞아. 그 담배 냄새 얘기하니까 생각나네. 안 본 것 같은데? 그죠. 약간 이 느낌이. 정도면 이 중요한 장면은 모르는데. 운미 모사쿠 배우가 올라갔네요. 그게 누구예요? 엄마요. 저 뭐지? 후두교. 후두교. 네. 그래 그건 네, 좀 올라가실 것 어, 같았어. 좀 네. 가실만해 한 것 어. 같아요. 네. 자 계속해 보겠습니다. 라이언 쿠글러 감독은 경력이 한 10년 정도 되는 여전히 전도 유명한 흑인 감독인데요. 혹시 라이언 쿠글러 감독에 대해서 준비했나요? 네, 조금 준비했습니다. 그럼 안군이 얘기하는 게 좋겠죠? 제가 그냥 그러면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군 비하인드로 바로 가죠. 네, 혹시나 제가 준비한 것 중에 부족한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알겠습니다. 네. 라이언 쿠글러 얘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라이언 쿠글러는 지금 장편 데뷔작부터 현재 시너스 최근 작품인 시너스까지 마이클 B 조던이랑 계속 같이 하고 있어요. 오스카 그랜트의 어떤 하루부터 시너스 죄인들까지 계속 같이 하고 있고 이 배우 쪽에서는 마이클 B 조던이 페르소나 역할을 한다면 라이언 쿠글러의 또 다른 영화적 인장이라고 할까요? 음악이 참 좋잖아요. 음악적 페르소나가 있죠. 네, 음악적 페르소나는 스웨덴 출신의 힙합 프로듀서인 루드비히 고란손이라는 감독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또 다른 영화 감독, 유명 영화 감독의 음악적 들어봤는데. 페르소나예요. 매우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감독의 음악적 페르소나이기도 합니다. 네, 오펜하이머에도 참여를 하셨죠. 크리스토퍼 놀란, 맞습니다. 오펜하이머도 했고, 테넷도 했고요. 테넷도 했고, 이번에 오디세이도 고란손이 합니다. 참고로 고란손이
그 부인이 한국계 바이올리니스트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래요? 한국에 종종 오신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인스타에 막 사진 찍어서 이렇게 세계적인 음악 감독이 한국에서 이렇게 칼국수를 드시고 계신다고 막 이런 글이 올라올 정도로 뭐 어쨌든 라이언 쿠글러가 1986년생입니다. 굉장히 젊죠. 네. 나보다 한 살 어리다. 네.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흥행작을 내놓으면서 스타덤에 이미 올랐죠. 원래 힙합을 주로 하는 아티스트예요? 누구요? 고란손이요? 고란손은 그 비트를 찍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힙합 앨범에 참여해가지고 그래미상도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2013년에 내놓은 아까 말씀드린 데뷔작이 100만 달러 안 되는 저예산으로 북미에서만 1,600만 달러 넘게 수익을 얻었거든요. 16배. 게다가 이 작품으로 흥행만 잡은 게 아니라 썬댄스 영화제 심사위원 대상, 관객상을 수상할 정도로 이 양쪽을 다 쥐어잡은 거죠. 그리고 로키 시리즈의 첫 흑인 감독으로 낙점돼서 크리드를 연출했고 이 작품으로 그 디즈니의 눈에 띄어서 MCU의 블랙팬서를 연출해서 13.5억 달러 월드오피스 어마어마한 수익을 기록해냅니다. 엄청 벌었네. 그러다 보니 최연소 10억 달러 돌파 영화 감독 기록도 갖고 있고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흑인 감독 기록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흥행력이랑 작품성을 다 갖춘 감독이다 보니 이번 영화 시너스 연출할 때도 꽤나 파격적인 조건을 확보해서 프로듀싱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영화의 최종 버전 편집권, 그러니까 파이널 컷, 그리고 개봉 첫날부터 수익 배분해달라. 그리고 개봉 25년 후까지 내가 소유권 갖게 해달라. 아이프가 그럼 라이언 쿠글러가 있어요? 네. 근데 요것을 내걸고 비딩에 들어갔는데 여러 이거 지금 워너 영화인데 맞습니다. 워너 영화인데 본인이 IP를 가져갔다고? 네. 뭐 대단하네요. 비딩 중에서 워너브라더스가 이 조건을 수용해가지고 받아들여지게 된 거죠. 대단한 감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터뷰를 살펴보면 이 소유권 가지고도 외국에서는 그러니까 해외에서도 꽤 논란이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요구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었는데 본인이 어쨌든 이 영화에서는 나의 가족들의 이야기에서 영감받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다 보니 내가 갖고 싶었다라는 식의 인터뷰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독이 미시시피 출신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리고 2015년에 사망한 삼촌에게서 영감을 받아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해요. 삼촌이 가장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델타 블루스 음악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애정이 있고 그래서 소유권을 갖고 싶었다라고 인터뷰를 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화를 보고 나면 왠지 이 영화는 뭔가 이렇게 뭐 왠지 막 스피노프를 막 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조금 주긴 해요, 영화가. 예. 그렇죠.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시간 뭐 결말까지 텀도 있고. 네. 네. 두 번째로 준비한 비하인드는 이 영화의 소재가 되는 델타 블루스 얘기입니다. 블루스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반 즈음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로부터 시작된 음악 장르입니다. 여기서 델타 블루스는 미시시피 델타 지역에서 유래한 블루스의 한 장르고요. 가장 오래된 블루스 스타일 중에 하나고 기타와 하모니카가 주 악기로 사용됩니다. 영화에서도 등장하죠. 그리고 슬라이드를 끼우고 연주하는 기타 스타일이 델타 블루스의 특징입니다. 델타 블루스의 대표적인 인물이 최초의 로큰롤 스타라고도 일컬어지는 로버트 존슨입니다. 로버트 존슨이 블루스에 쓰이는 기법을 정립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워낙 기타 실력이 좋아서 별명 중에 하나가 악마와 거래해서 기타 실력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사람들에게 널리 퍼질 정도로 엄청난 실력을 갖고 있었던 분입니다. 참고로 요 로버트 존슨이 27 클럽의 첫 번째 멤버로 일컬어집니다. 그게 뭐죠? 천재적인 아티스트 가운데 27살에 요절하는 사람들이 많다. 뭐 이를테면 지미 핸드릭스 뭐 이런. 맞습니다. 예. 뭐 짐 모리슨, 커트 코베인, 에이미 와인하우스 등 여러 사람들 가운데 이 로버트 존슨 역시 27살에 사망을 했죠.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점점 그 영혼을 팔아서 악마에게 재능을 얻었다라는 얘기가 퍼지기도 했다고 해요. 공교롭게도 블루스는 탄생 직후부터 악마의 음악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퍼져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성스러운 교회에서의 성가와 비교되는 세속적인 음악이다 보니까요. 게다가 교회라는 공간과 대비돼서 주크 조인트, 영화에서 등장하는 음악, 춤, 도박, 술을 즐길 수 있는 이 장소에서 불려지는 노래다 보니까 교회 입장에서는 사람을 무너뜨리는 생활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악마의 음악이라는 꼬리표가 달려있던 거죠. 내용 자체도 뭐 종교적인 구원보다는 욕망, 분노, 섹스, 폭력 같은 인간의 감정에 집중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류층인 흑인의 문화를 담아낸 음악이었다 보니까 퇴폐적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교회 입장에서는 유혹으로 보이니까 이걸 악마의 음악이라고 지적했던 거고요. 영화에서는 요 가혹한 인종차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입장에서 이러한 델타 블루스의 속성을 살리면서도 악마 모티프를 잘 연결해서 영화 내에서 녹여냈던 거죠. 실제로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공연은 그 블루스 음악가들과 출연진들이 세트장에서 라이브로 연주한 거를 담아냈다고 합니다. 녹음을 따로 현장에서 공연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재밌는 거는 그렇게 이제 블루스를 기본으로 해서 블루스야 이제 모든 음악의 뿌리잖아요. 네. 록까지 와가지고 팝의 뿌리기도 하고. 근데 단순히 이제 그 흑인 음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또 컨트리송 같은 그런 미국의 전통적인 이 백인들이 부르던 가요, 뭐 아일랜드 음악도 나오는 거, 맞습니다. 아일랜드 음악도 나오고 해서 그런 것들이 되게 약간 뭐라 그럴까 음악 옛날 음악의 어떤 백화점 같은 그런 맞습니다. 느낌도 막 줘서 그게 또 흥미로운 것 같아요. 예. 아일랜드 얘기에 이어져 조금 발전시켜 보면 영화 초반에 세 가지 설화가 나옵니다. 맞아. 아일랜드의 필리 얘기가 있고요. 서아프리카의 그리오, 그리고 미시시피 촉토 지역의 파이어키퍼. 이 사람들이 뭐 음악이나 시를 노래하면서 뭔가 다른 사람들의 영혼, 과거의 영혼과 미래의 영혼을 불러내고 초혼의 개념이지. 맞습니다. 악마도 이렇게 조금 꼬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등장하는 지역이 공교롭게도 다 일종의 그 픽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를테면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는 아일랜드 대기근으로 서구권 곳곳으로 아일랜드 사람들이 퍼져 나갔고 그래서 영화에서는 아일랜드 갱이 뭐 멘트로라도 등장을 하죠. 그리고 뱀파이어도 아일랜드 개여서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살아가는 흑인들의 조상 대다수가 서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유입된 노예고요. 그리고 촉토 지역의 원주민들은 미국의 영토 확장에 의해 쫓겨났고요. 이 사람들이 다 아일랜드계 뱀파이어 그리고 촉토 뱀파이어 헌터 그리고 흑인들로 등장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핍박받은 사람들 사이의 이야기로 뭔가 구성해냈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봤어요. 약간 우리로 치면 약간 뭔가 일제 식민지 시대를 겪은 우리 조상들 한의 개념이라 해야 되나? 그렇게 연결하면 공포가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느낌? 네. 그리고 엔딩 장면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버전으로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선택된 건 뭐 영화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세미가 음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 그 버전으로 결정되어서 아마도 뭐 감독이 파이널 컷 가지고 있으니까 요것으로 결정해서 했던 거겠죠. 근데 그것이 굉장히 저는 좋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 떨어지고 되게 네. 괜찮았어요. 여기까지입니다. 네, 안군의 비하인드 잘 들었습니다. 안군이 얘기했다시피 이 영화의 배경은 1930년대 미국 미시시피입니다. 미시시피는 이제 미국 남부에 있고 인종 차별이 가장 심한 또 곳이기도 했죠. 그리고 목화 산업이 발달을 해서 농장에 또 흑인 노예를 많이 부렸던 지역입니다. 우리는 뭐 톰 소여의 모험 요 책으로 또 잘 알려져 있기도 하죠. 이곳에 어느 농장 같은 걸로 보이는 데에 이제 그 옛날 자동차죠. 그러니까 벤츠가 처음에 자동차를 만들었을 것 같은 뭐 그런 차를 타고 누군가가 카메라 앞으로 자동차를 몰고 오는데 운전할 나이라기보다는 아주 앳돼 보이는 소년이 차를 몰고 옵니다. 근데 한쪽 밤에는 이제 세 줄기로 긴 상처가 나 있고 옷은 막 피가 엉겨붙어가지고 엉망입니다. 근데 이 청소년이 부러진 기타 머리판을 들고 있어요. 차에서 내리더니만 절뚝거리면서 뭐 외딴 곳에 덜렁 세워진 이 하얀 집 같은 데로 들어가는데 거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어린 애들이 찬송가를 부르고 있죠. 그리고 가운데는 어떤 연단의 흑인 목사가 서 있는데 이 목사가 소년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이 소년이 그 목사의 아들이었던 거죠. 근데 목사가 아들을 이렇게 사탄처럼 대해요. 비주얼로만 보면 아들이 아니라 목사가 사탄 같습니다. 약간 머리도 그렇고. 여기서 이제 화면에 암전이 싹 되는데 그러면 하루 전이라는 자막이 딱 나오고 영화가 하루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 하루 전이 정말 영화가 끝나고 나가지고 알게 되는데 이게 하루라는 느낌이 아니에요. 정말 이 소년한테 진짜 파란만장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게
단 하룻밤 사이였던 거죠. 이제 라미의 신호비입니다. 네, 맥스님의 이야기에 이어 하루 전날로 우리도 같이 가보겠습니다. 세미는 아까 아버지가 계시다고 했잖아요. 목사님의 아버지가 음악을 그만두라는 그런 말을 뒤로 한 채 스모크와 스택이라는 쌍둥이 형제의 차를 타고 새로운 음악 주점을 열러 향합니다. 일종의 사촌형 같은 그런 느낌의 사이인 것 같아요. 스모크와 스택은 이 마을을 떠났다가 돌아온 형제로 시카고에서 밀주를 들여와서 블루스 주점을 성공시키는 게 이들의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준비한 대로 사람들을 섭외하면서 일을 착착 진행시키고 있었죠. 어느덧 해가 저물고 몸에 화상을 입은 한 남자가 한 오두막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이 인디언한테 쫓기고 있다면서 들여보내달라고 해요. 오두막의 부부는 처음에는 거절합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가진 금에 혹해서 집안을 들입니다. 알고 보니 이 남자는 뱀파이어였고 부부는 뱀파이어에게 당해 뱀파이어가 되고 맙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좀 궁금한 게 이 뱀파이어가 갑자기 뜬금없이 거기서 나타난 게 그 주점에서 거기서 뭔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얘가 그 냄새 맡고 온 건가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나타난 건가요? 그 뱀파이어 헌터들한테 쫓기고 네, 쫓기던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겠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전혀 아. 다른 그러니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에게 쫓기다가 네.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사이 이제 문을 열게 된 스모크 스택 형제의 블루스 주점. 세미는 신나게 연주를 하고 주점 밖으로 신나는 블루스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이 노래는 뱀파이어들의 귀를 사로잡아요. 뱀파이어들은 주점에 들여보내달라고 하는데요. 처음에 영화에 나오진 않지만 사실 뱀파이어들은 어디 들어가려면 들어가도 되냐라는 허락을 받아야지만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처음에는 스모크 스택 형제가 거절을 해요. 뭐 어쨌든 흑인도 아니기도 하거니와 좀 수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내보냈다가 스모크 스택 형제가 뱀파이어들이 가지고 있던 돈에 좀 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 이 주점에서 놀고 그러던 사람들은 농정화폐를 사용을 했는데 이거는 실제로 이제 돈이 많이 안 됐거든요. 그래서 실물화폐를 써야 되다 보니까 그 뱀파이어들이 갖고 있던 황금에 되게 끌리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친한 친구인 메리가 다시 뱀파이어들을 부르러 갔다가 안타깝게 공격을 당하고 맙니다. 메리가 근데 공격을 당한지 모르는 이 주점의 문지기가 그녀를 주점에 들여보내게 되고 그로 인해 스택이 또 당하게 되죠. 그러면서 주점은 난장판이 됩니다. 이제는 뱀파이어와 맞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 그들은 마늘, 나무 말뚝, 화염병 그리고 총기로 모장을 하고 싸움을 벌입니다. 긴 싸움 끝에 뱀파이어들을 처단하긴 했지만 피해자들도 수없이 많았고 스모크와 세미만이 남아 그곳을 떠납니다. 그리고 스모크는 다시 그곳에 돌아와서 KKK단을 처리하려고 하는데요. 뱀파이어들에게 들은 정보가 있기 때문이에요. KKK단이 사실은 흑인들이 주점을 연다고 하니까 여기 와서 공격하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미리 들었거든요. 그래서 KKK단과 혈투를 벌이고 스모크는 죽은 아내와 아이의 환영을 보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영화는 끝나가면서 60년 뒤를 비추는데요. 1992년 시카고 블루스의 명장이 된 세미는 가게에 누군가가 찾아오고 누군지 보면서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바로 뱀파이어가 된 스택과 메리였거든요. 그들은 이제 세미도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같이 뱀파이어가 되자고 제안을 하는데 세미는 이를 거절하고 그들이 블루스를 들려달라는 부탁만 들어줍니다. 그리고 쿠키 영상으로 젊은 시절의 세미가 교회에서 블루스를 연주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화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 뱀파이어는 영생이에요? 그렇죠. 그쵸? 아 그래요? 피를 먹으면 계속. 아니 그 햇빛에 다 타 죽었잖아요. 햇빛만 안 보면 근데 그 다시 나타난 거는 그럼 뭐야? 둘을 안 죽였던 거죠. 햇빛도 안 받고. 네. 건물 안에 있었던 거겠죠. 그리고 아. 그 누구냐 스모크가 스택을 살려줬잖아요. 네, 살려줬다고 얘기를 하니까요. 마지막에 나오잖아. 대신 너를 안 건드리는 조건으로. 세미를 안 건드리는 네. 조건으로. 되게 약속을 잘 지키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러네. 그러니까 들어가도 돼 하고 안 돼. 그러면 가게 그러니까요. 되게 안 들어가고. 나이스예요. 뭐만지 다 해도 들어가지 않잖아. 이 규칙이 너무 웃겨. 이거
그 세미가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소년이고요. 브루스를 굉장히 잘하는. 목소리가 이건 뭐 네. 그냥 어떻게 아우, 애 목소리가 진짜. 아니야 나는 이게. 그 아이라이트 있잖아요. 어. 그게 나는 기존 곡인 줄 알고 엄청 찾았는데 만들어진 곡인 거죠. 나 이거 한 며칠을 들었어. 계속. 이거 너무 소름 돋아요. 그 어. 노래 듣는 순간. 아이고 이거 음악상 타야 될 것 같아. 거의 어떻게 비유해야 되지? 뭐 한 갑자기 중고등학생이 나왔는데 노래 딱 부르니까 목소리가 임재범이야. 뭐 약간 이런 느낌. 맞아요. 목소리가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 그런 느낌이고 스모크와 스택은 형제인데 주인공이죠. 네. 마이클 B 조단인데 1인 2역을 한 거죠. 맞습니다. 아유, 근데 그것도 참 보면 참 잘 찍었어요. 그러니까요. 특수 효과도 좋고 거의 이게 쌍둥이로 느껴지지 이게 뭐 두 사람이 찍었다는 느낌이 잘 안 들 정도죠. 예. 자, 줄거리까지 들었고 이제 저희의 리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미 이거 언제 봤어요? 저는 그저께 본 것 같아요. 음. OTT로 봤기 때문에 그저께 쿠팡 플레이에서 봤고요. 이거 볼 수 있구나. 네네네. 근데 좀 여러 상황이 있어가지고 끊어서 보는 약간 아쉬움이 있었는데 어쨌든 저는 그저께 봤고 그 다음에 저는 이런 영화인지 몰랐어요. 사실은. 아, 그래요? 네, 전혀 정보를 안 보고 들어갔고 음. 그냥 시너스 주인들 이런 거길래 뭐 그냥 그런 류 있잖아요. 뭐 서부 영화거나 뭐 총잡이들 이야기거나 범죄물 뭐. 영화거나, 네, 그런 사실 저도 정보 전혀 없이 저는 극장에서 봤는데 저도 그냥 이런 영화인지 몰랐어요. 근데 갑자기 뱀파이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요. 이게 뭐야 갑자기 그런 생각을 했었죠. 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뭐야 갑자기였는데 생각보다 이게 뭐야 갑자기가 잘 붙는 거예요. 착착 잘 붙고 마치 막 제가 뭐 섞어 먹어야 되는 음식을 주문을 했는데 재료가 다 제각각이에요. 근데 이거 섞어보니 섞어서 너무 맛있어. 섞어보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마지막에 디저트 줬는데 디저트까지 맛있었다. 약간 이런 느낌의 그 마지막 결말까지 좀 만족스러웠던 정말 생각보다 괜찮은 영화였던 것 같아요. 특히 음악도 그렇고 그리고 사운드 그 사용하는 그 기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고 굳이 막 뱀파이어나 이 민간 그 주점에 온 사람들의 연기나 이런 게 억지로 과장되어 있거나 너무 과해가지고 오바스럽다 그런 느낌도 전혀 없었고 뱀파이어에 대한 설정도 깔끔했고 막 우스꽝스럽거나 막 비하하거나 아니면 너무 잔혹하거나 이러지 않아서 저는 되게 깔끔하고 좋은 영화였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라미한테 처음에 물어본 게 이거 왠지 이거 라미가 좋아할 영화 같기도 하고 그래서 물어본 건데 최근까지도 그러면 이 시너스라는 영화가 이 뱀파이어 영화라는 걸 몰랐던 거죠. 심지어 볼 때까지도 개봉한 지 꽤 됐는데. 네네네. 그렇군요. 이 영화 갑자기 생각났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기차의 꿈 했잖아요. 그것도 이제 미국의 철도 놓고 뭐 이러던 옛날 옛적 서부에선 뭐 네. 그런 느낌의 영화인데 이 영화도 마찬가지고 서부는 아니지만 여긴 남부지만 근데 공통점이 생각해 보니까 뭔가 노동 중국인이 등장해. 여기도 그 뭐 국적이 나오진 않았지만 아마도 중국이겠죠? 중국. 이름이 중국 이름이었나? 중국말을 하죠. 맞아. 중국말을 하는데 그 뱀파이어가. 중국말이 제가 듣기로는 되게 이상하게 들렸어요. 그게 그런 컨셉이잖아요. 뱀파이어끼리는 생각을 기억을 맞아, 공유하기 맞아, 때문에 갑자기 중국어를 평생 한 번도 안 해봤던 그래서 갑자기 그렇구나. 중국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중국말이 중국말을 저렇게 하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우리의 이민사도 미국 이민 간지 하와이 처음 이민 간지가 꽤 오래됐지만 중국은 정말 엄청 그 일찍이야. 대륙에 그 철도 놀 때부터 가가지고 쿨이라고 불렀잖아요. 이게 고생한다 뭐 이런 뜻의 단어인데. 진짜 뭐 기차의 꿈이랑 이어지네 진짜. 진짜. 굉장히 그때부터도 중국 사람들은 미국 사회에 되게 일원이었던 거죠. 물론 흑인보다는 조금 약간 근데 뭐 거의 흑인 취급이지 뭐. 그렇죠. 물론 여기서 농장에서 일하지 않고 이 사람들은 가게를 하긴 했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노시스 어떻게 봤어요?
너무 재밌게 봤고. 아 그래요? 어떤 영화인지 알고 전혀 오셨어요? 모르고 봤어요. 나 뱀파이어 나올 때 나 기절했죠. 이게 뭐냐? 저렇게 간다고? 초반에 너무 음악 영화하고 맞아요. 잔잔하게 가가지고 휴먼 드라마인 줄 알았잖아. 휴먼 드라마. 그리고 맥스님이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맞아요. 그게 다행이야. 그냥 그리고- 음악이 좋다 정도로만 음악이 이야기를 좋다 하셨어가지고 하니까, 그럼 어. 맥스님 취향상 어. 뱀파이어 뱀파이어 이런 아니겠다. 거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아니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 레믹이 그 부부 물고 나서 이빨 딱 하는데 그 뱀파이어 이빨 나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거기서부터 약간 자아분열 시작되고 막 하여튼 너무 재밌게 봤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왠지 이 영화를 봤으면 내 그 2025 올해 영화 순위가 바뀔 것 같다라는 예감을 봤는데 이거랑 국보를 제가 끝까지 못 봤잖아요. 아 이거는 5위 안에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고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아니 원래 뱀파이어 영화 같은 거 호러 뭐 이런 걸 좋아해서 재밌게 봤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그거 기대 안 했는데 갑자기 뱀파이어가 뛰어나왔는데도 너무 영화가 이렇게 재밌게 흘러가네 뭐 이런 거예요. 저 그냥 웰메이드로서 재밌었어요. 웰메이드로. 웰메이드로 재밌었고 또 다행히 제가 그 뱀파이어 규칙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그 렛민이란 영화 있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게 허락을 받아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맞아. 걸 이렇게 풀어간다는 거에서 깜짝 놀랐고 저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은 성당을 다니는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 다닐 때 목사님이 맨날 저기 악마가 유혹한다고 가요를 못 듣겠어요. 아 진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난 지금도 기억나. 그때 김건모 룰라 이럴 때였거든요. 90년대 후반에. 그래서 근데 이게 왜 악마의 음악이에요? 이런 거 사탄의 음악 이런 거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약간 그 교회 특유의 그 세속적인 것을 악마화하면서 성스러운 것을 그 강화하는 그것의 가치를 강화하는 그게 이 인기도 있었나 봐. 그러니까 지금 이 블루스가 거의 이제 악마화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건 관념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진짜 악마를 불러들이고 악마가 나오고 막 약간 이렇게 가니까 황당한데 되게 웃긴다고 해야 되나? 웃기고 황당한데 너무 세련된 이 연결고리.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층위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꿰서 이렇게 있는다고가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뭔가 옛날 얘기 같은데 또 막 현대적인 느낌도 막 나고 맞아요. 막 그런 되게 하이브리드한 영화. 근데 굉장히 영리한 영화다. 이 영리란 표현도 적절치 않고 하여튼 너무 훌륭한 영화다. 또 레믹이라는 그 뱀파이어 있잖아요. 레믹도 되게 재밌는 존재인 거예요. 여기서 보면 아일랜드 사람인 건데 그래서 아일랜드 민요를 부르잖아요. 근데 사실 뱀파이어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 귀족적인 이미지인데 여기서는 아일랜드에 굉장히 소시민 뭐 소장농 하류 인생을 살고 있는 아일랜드 사람이 뱀파이어가 된다고 하니까 거기서도 약간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좀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게다가 교회에 의해서 배척당했다고 자기를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그 자가 이 흑인들을 이를테면 너희도 나한테 물려서 영생을 얻으라며 유혹할 때 하는 말이 너희도 나한테 물리면 우리 다 같이 평등하게 우리 기억을 공유하고 영생에 있어서는 우리가 모두 평등하다는 거잖아요. 그게 되게 궤변인데 이 시절에는 되게 다들 원하던 가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흑인이 노예는 이제 아니지만 이제 흑인 이때 뭐냐? 노예는 끝난 거잖아. 소장농. 이 계급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는 가장 유혹할 만한 것을 아일랜드 드라큘라가 말한다. 이것도 너무 재미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물론 KKK 그러니까 흑인 대 백인의 대결이 한 번 나오긴 하지만 그 뻔한 대결보다는 뭐랄까 아일랜드라는 제3의 이를테면은 내셔널리티가 나오면서 거기서 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 아까 중국 이야기도 하셨지만 되게 재밌게 풀어간다는 느낌을 받아서 끝까지 되게 흥미진진하게 봤던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말할게요. 끝. 안군. 네, 저도 공포 정도로만 알고 있었지 이게 뱀파이어물이라는 거는 영화 보면서 알게 되었었고요. 근데 생각보다 초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일종의 괴물이라는 것이 그러다 보니 계속 긴장하면서 봤어요. 도대체 이게 어떤 식으로 작동하길래 그러면은 저 상처가 있는 꼬맹이는 악마가 되어 있는 상태여서 이제 그 교회를 막 난장판으로 만드는 건가?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긴장하게 만들면서 끝까지 2시간이 넘는 시간인데 되게 마음 졸이면서 봤고요. 그리고 제가 집에서 OTT로 봤는데
아 집에서 봤어요? 네. 저도요. 쿠팡 플레이로 봤어요. 다 집에서 봤구나. 이게 이게 하는 데가 그렇게 많진 않아서. 네, 그 큰 화면으로 봤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맥스 카메라와 일반 사이즈의 변주가 작은 화면에서는 좀 도드라지다 보니 아이맥스 분량이 있나요 이게? 꽤 있죠. 아 그래요? 오히려 네. 집에서 보니까 그걸 느낄 수 있었나? 난 극장에서 볼 때는 못 느꼈는데. 아 그래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생각보다 튀었어요. 변화가. 내가 잘못 봤나 할 정도로 갑자기 큰 화면이었다가 작아졌어가지고 뭐 중간에 멈추지 않고 만약에 쓰였다면은 다시금 바뀌겠지 해가지고 봤는데 계속 그 커졌다가 작아졌다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돈 많이 쓴 머니샷 그런 에서는 확실히 커지고 뭐 그런 식으로 돼가지고 이거는 만약에 큰 화면에서 봤으면은 훨씬 더 몰입감 있게 봤겠다. 요거는 뭐 저의 잘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까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되게 이 감독은 되게 똑똑하다. 그러니까. 그리고 똑똑하다는 게 아까 또 저 노시스도 영리하다고 했는데 뭐 네. 어떤 의미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장치들을 녹여내려다 보면 사람이 만약에 그런 역량이 안 되면 이거 왜 이런 게 넣었지? 혹은 이런 식으로 풀려고 했는데 안 됐구나라는 느낌을 받는데 이분은 본인 깜냥이 되게 높으셔서 여러 가지 본인이 고민하고 이런 식으로 한번 써먹어야겠다라고 하는 거를 너무 잘 풀어낸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제 그냥 생각으로는 쉽게 따라할 수 없는 스타일. 다 방법 알려주고 해도 잘 안 네. 되는데 이 사람만 할 수 있는 뭐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통 요분이 하시는 게 본인의 일종의 그 태생이라고 할 수 있는 흑인 커뮤니티를 다루다 보니 그게 조금 더 극적으로 더 발현되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 부분에서는 여타 다른 흑인 잘 나갔던 감독들보다 본인 스타일이 좀 뛰어나신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음악이 전 뭐 블루스를 뭐 영화에서 나온 거는 상당히 좋았지만 그런 컨트리 음악 그런 류의 음악을 많이 안 듣다 보니까 저한테는 조금 어렵거나 조금 선택을 안 하게 되는 음악인데도 불구하고 막 중간에 미래의 영혼까지 불러내면서 거기에 막 디제잉도 합쳐지고 약간의 뭐 중국풍의 음악도 합쳐지고 하는 그런 느낌이 이렇게 그러니까 음악도 잘 다루니까 이렇게 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음악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뭔가 이 장악력이 느껴지는 장악을 했으니까 이렇게도 다룰 수 있다. 그런 자신감도 느껴져서 확실히 이분은 대단한 분이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일랜드 미녀 정확히 아일랜드 미녀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노시스가 저기 인스타에다가 그 악보도 올려놨었잖아요. 그 가사도 되게 재밌지 않아요? 맞아요. 그 무슨 새가 뭐 네, 새를 뭐 새가 맞아요. 뭐 벗겨 먹는다고 뭐 그런 식. 노래도 굉장히 귀에 또 착착 붙고 뭐 미녀라는 것 자체가 원래 좀 성격이 그렇긴 하지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는 처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보거나 아니면 뭐 아까 라미 얘기했듯이 이게 무슨 뭐 이게 뭐 범죄물인가 뭐 시너스 죄인들 이러니까 뭐 어디 뭐 탈옥하는 얘기인가 뭐 이렇게 들어갔다가 갑자기 눈에 이렇게 광이 뻥 나는 걸 보면서 갑자기 목을 물어버리네 막 이렇게 되면서 와 이거 무슨 영화인가. 그리고 처음 분위기가 뱀파이어 영화 분위기가 아니야. 맞아요. 근데 느닷없이 갑자기 네. 영화가 뱀파이어로 확 돌변을 해버리죠. 저는 뭐 다 아시다시피 호러를 싫어하는데 근데 갑자기 이 이야기가 어디로 가려고 하지? 이런 호기심이 여기 얘기하셨던 다른 분들처럼 저도 생겼던 것 같고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 영화가 진짜 배우 앙상블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누구 하나가 확 뛰어나게 뭐 대단한 스타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신스틀러야. 너무 그 배역에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그 하모니카 부는 그 노인 네. 네. 거기도 너무 이 배역의 찰떡이죠. 맞아요. 나무 조연상. 그리고 약간 좀 덜 떨어져 보이는 그 문지기 네. 거기도 춤 동작도 그렇고 너무 연기 잘하죠. 심지어 그 마이클 B 조단이 야 내 차 잠깐 보고 있어라고 잠깐 얘기 나누는 그 소녀마저도 연기를 잘하게 느껴져. 잘하는 게 느껴지고 여우 조연상 배우도 그렇고 다들
너무너무 연기를 잘하고 그것이 그 배역에 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게 아카데미에는 앙상블상이라는 거는 아마 없는 걸로 아는데 만약에 있다면 이 영화가 반드시 받아야 되지 않냐 싶을 정도로 그리고 이거 굉장히 캐스팅이 많잖아요. 네. 그리고 어느 한 사람 중심으로 막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전 그리고 그 읍내에서 가게 하는 그 중국인 부부 중에 그 아내 네. 얼굴이 익은데 나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되게 야무지게 생겼어. 되게 매력적이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디 하여튼 드라마에 나오거나 어디서 하지 분명히 않았을까요? 보긴 했는데 바빌론에서도 나왔다네요. 아마 거기서 봤을 것 같아요. 레이디 페이주. 누군지 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 영화가 자꾸 바빌론하고도 잠깐 이렇게 겹쳐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음악도 좀 그렇고 그 바빌론 춤추는 장면 막 광란의 댄스 장면 네네. 있잖아요. 뭐 그런 것의 음악도 화려하고. 약간 이거랑 비슷하고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음. 그런 느낌이 좀 나요. 그리고 뭐 아까 안군이 영리하게 잘 섞었다고 한 부분은 제가 사실 이 영화에서 딱 하나를만 얘기해야 된다면 그 부분을 꼽을 수밖에 없고 정말 와 대단하다 경탄이 나왔던 순간은 세미가 이제 블루스를 절창을 하고 있는데 화면에 갑자기 막 댄서가 나오고 브레이크 댄스 추고 막 그 뭐야 엉덩이 흔드시고 디제잉을 하고 막 네. 발레리나도 나오고 막 맞아요. 힙합 뮤지션 나오고 비보잉 하고 네, 경극 배우도 나오죠. 경극 배우 나오고 그리고 막 그 아마 아메리카 원주인이 주술사처럼 보이는 맞아요, 막 맞아요. 이런 사람도 나오고 막 와 갑자기 근데 이게 잘못 연출하면 진짜 이상한 그러니까요. 진짜 이상한 연출이거든요. 이 영화 산으로 가는 거고 사람들 이해 못하고 지금- 저게 지금 뭐야? 맞아 이러면서. 지금까지 빌드업 해놓은 거 다 무너뜨리고 네. 야이씨 완전 뭐 쌈마 하자는 거야. 그런 느낌이 완전히 들 텐데. 쌈마이로 가는 그 장면인데 와 이게 기가 막힌 그러니까요. 아이디어가 일단 너무 좋았다. 여기에서 뭔가 이 그 뭐 나쁜 영이던 뭐 좋은 영이던 하늘에 대고 비는 거건 이런 걸 불러낸다. 음악이 예술의 본질이잖아요. 옛날에 그렇게 시작한 거고 네. 이런 것들을 이 장면에서 다 얘기해 주죠. 이건 완전히 따로 띄어놔가지고 이 장면을 하나 뭐 예를 들어서 쇼츠로 하든 뭐 단편의 영화로 하더라도 오 대단한데라고 느낄 수 있는 장면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그 앞뒤 장면에서는 조금 분리돼 있고 시대적으로도 약간 이게 판타지로 가버리잖아요. 여기는 네. 약간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을 그렇게 쫙 가는 와중에 딱 끼었다가 뺐다 껴 넣었다 이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블루스라는 음악에 대해서도 이 장면 하나로 그냥 다 얘기해 주는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이 영화는 그냥 이 장면 하나 보고 나와도 건진 맞아요. 거다 건진 거다 싶을 정도로 예. 게다가 어쨌든 원테이크 느낌 나게 맞아요. 저 끊기지도 않죠. 그리고 네. 카메라 워킹이 물론 이제 뭐 이어서 붙였을 수도 있지만 카메라 워킹도 대단하죠. 그렇죠. 그걸 뭐 카트로 나눈 게 아니라 이 카메라 계속 무빙을 하면서 그 사이로 배우들이 왔다 갔다 아슬아슬하게 왔다 갔다 해 또 그게 막 카메라에 걸릴 정도로 예. 그랬죠. 저는 근데 사실 이 영화를 처음은 어디서 봤는지 생각이 잘 안 나고 극장에서 봤지만 이번엔 그 롯데시네마 광음시네마에서 봤거든요. 그 리뷰도 참 좋다는 얘기 예, 많던데요. 우퍼가 좀 센 데서 봤는데 근데 저는 거기서 영화를 한 3편인가 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광음 시네마의 효과에 대해서. 좀 그냥 볼륨이 크다. 그 정도 그런 느낌이지. 이게 돌비 시네마에 가면 이게 완전히 이제 싹 서라운드 서라운드로. 느낌도 나고 그런데 이게 그 광음 시네마는 앞에가 전부 우퍼들이 한 8대가 쫙 있거든요. 보여요. 이렇게 앞에 무대 같은 데도 안 와가지고 약간 뭐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소리는 되게 시끄럽게 큰데 시라트도 제가 여기서 봤거든요. 그것도 음악이 네. 되게 중요한 영화죠. 이번 아카데미에도 그걸로 올라가 있고. 추가해서 또 더 얘기하실 분 없나요? 재미가 있으니까 얘기할 게 없네. 그리고 이 영화가 우리가 뭐 우연히 어떻게 보면 다 옛날은 아니지만 좀 지난 과거를 다루는 과거를 다루는 과거 영화. 네. 막 지난 영화를 기차의 꿈과 이것을 연달아서 했는데 이렇게 미국은 역사가 나라 자체가 길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옛날의 거를 소환해서 잘 만드는 것 같아요. 그 프로덕션 디자인도 되게 좋고
또 땅덩어리가 넓다 보니까 개발이 안 된 데도 많을 거 아니에요. 어디 저기 그렇죠. 주택 가면. 그래서 로케이션 하기도 좋다. 로케이션도 좋고 그래서 기차의 꿈도 이런 것들을 그때 이제 철도 대륙 횡단 철도 놓을 때 거를 넣고 이것도 뭐 미시시피의 농장 흑인 노예인지 뭐 소장농인지 부리던 시절의 얘기를 넣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역사적인 그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문화의 자격지심이라고 하는데 역사가 짧기 때문에 자꾸 역사를 강조한다. 근데 우리는 역사가 너무 이미 반만 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되게 짧은 시간 내에 근대화 및 현대 근현대화를 하면서 과거를 그리고 또 우리가 일제가 있었잖아요. 그 과거를 약간 버려야 하는 것, 잔재를 없애야 하는 것이 묘하게 섞어 들어가면서 일제 시대 우리의 전통은 많이 파괴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버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뭔가 그 얘기를 좀 잘 끄집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아. 최근에 히트한 영화들에서 많이 끄집어낸 것들은 다 뭐 민주화 시절 얘기거나 뭐 그때 독재 시대 얘기거나 이때 거는 있는데 그 전 얘기 중간 게 없어요. 이를테면 아예 조선 시대로 단종 왕가 사는 남자 단종은 6대 왕이잖아요. 그럼 한참 조선 시대 전기인데 그리고 그때 것도 그렇게 뭐라 그럴까? 되게 그 생활에 밀착돼 있기라기보다는 되게 소재적으로 막 소재적으로 활용한다 이런 느낌이 강한데 그런 걸 보면 이런 영화들이 굉장히 생각할 거리를 준다. 오락 영화에서도 이런 걸 잘 끌어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전 제목이 시너스 한국 영화 제목에서 죄인들을 붙여야 됐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걸 안 붙였으면 몰랐겠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시너스 그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죄라는 것도 이제 크리스천한테는 되게 중요한 개념이잖아요. 모두가 죄인인. 우리는 원죄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죄인들인 것인데 여기서는 그 죄라는 게 목사 아빠가 너 그 블루스 부르는 게 죄야 할 때도 죄인 것이고 시카고 갱하다 온 사촌 그 형 둘도 거기서 사람을 죽인 것으로 이야기되잖아요. 절도도 하고. 그럼 여기서 보면 막 절도한다고 뭐 평소 알던 지인 막 다리 쏴불고 총으로 막 그러니까 막 완전 그냥 막 난장판이에요 실은. 그러니까 약간 무법지대를 보여주는 것 같은 막 누가 덜 죄인이고 더 죄인인가지 정말 여기서 형법에서 다루는 진짜 죄인들도 있는 것이고 종교에서 말하는 죄인도 있는 것이고 그러네. 음악에 있어서 그 이를테면 가스펠이 아닌 모든 음악은 또 죄인들의 음악이 되는 것이고 이 시너스의 개념이 되게 변주가 잘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되게 영화가 훌륭하다라는 생각했습니다. 그 뭐 이 영화를 이제 보실 분들은 그래서 뭐 간단하게라도 뭐 브루스 음악이나 뭐 이런 걸 또 좀 검색하고 보시면 더 재밌을 것 같고 그리고 저도 사실 뱀파이어 그 잘 몰랐어요. 얘네들의 그 뭐야 규칙 뭐 이런 걸 잘 몰랐고 저도 그 아까 얘기한 렛민을 보면서 처음 알았어요. 그런 규칙이 그리고 까먹고 있다가 이 영화를 보고서 가만 있어봐 저거 이 영화를 보다가 생각이 났어. 아, 네 그런 규칙이 있었지라는 것들이. 뱀파이어 규칙 그 부분은 좀 중요한 거니까 뱀파이어는 어쨌든 누군가가 부르지 않으면 들어오라고 허락하지 않으면 그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근데 이 규칙은 왜 생긴 거예요? 그 뱀파이어의 원류가 되는 뭔가 콘텐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냥 뭐 전설인가? 마늘 같은 개념인 거죠. 그냥 그런다 룰이 그런다? 그렇다. 근데 저는 이 들어가도 돼를 참 이 영화가 너무 재밌게 쓰는 게 처음에 세미가 왜 그렇게 막 피칠갑이 돼가지고 교회 들어온지를 모르고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때 그 장면에도 보면 아버지 목사님이 아들아 들어와라라고 어서 와라. 근데 그때는 그게 의미를 몰라. 근데 그치. 그 장면이 뒤가 3번 반복되잖아. 이 광란의 하루를 지나서 이제 아들이 진짜 그 일을 겪고 나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얻고 볼 때 마지막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들아 들어와라 할 때 나는 그때 좀 섬뜩하더라고. 맞아요. 이 애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뱀파이어가 돼 있었나? 그러면 이 아버지가 모르고 모르고에 뱀파이어 들인 셈이 되니까 거기서 근데 잠깐 긴장감을 주기도 하고 맞아. 그다음에 아일랜드 그 레미냐 아까 그 아일랜드
레믹이랑 레믹. 그 부부가 처음에 아일랜드 민요 막 부르면서 야 우리도 노래 되게 잘하고 우리도 놀고 싶어 들어가고 해줘 할 또 때 노래도 귀엽게도 잘해야지. 잘해 또 보면 막 화음도 넣어가지고 근데 기타도 잘 치고 이렇게 어. 뚱가뚱가 잘 치고. 근데 그때 스택이랑 스모크가 쫓아낼 때는 얘들이 뱀파이어에서 쫓아낸 게 아니라 그냥 뭐가 좀 안 맞아서 맞아요. 쫓아내. 그냥 백인이어서. 백인이 왜 여기로 온 백인이어서. 거야? 뭐 어. 약간 근데 이제 거기서 그것도 이제 이를테면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도 되는 그게 아니었는데 뱀파이어인지 모르면서도 쫓아낸 꼴이 됐고 근데 이제 나중에는 이제 들어가도 돼가 다양하게 변주가 되는데 그런 것도 재밌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게 사실 흑인들의 우리 이야기를 다루면 물론 맨 마지막에서는 KKK단을 다 쓸어버리지만 난 근데 KKK단이 네. 약간 조금 생뚱맞은 느낌이 아, 좀 그래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악마화할 수 있는 백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썼다는 게 되게 멋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지? 왜냐하면 사실상 싸우는 거는 흑인들이에요. 뱀파이어 된 흑인. 그리고 아이리시계 뱀파이어와 KK 둘 백인. 그러니까 흑인이 더 많아요. 적들이. 그런데 어쨌든 그 흑인들의 우리들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대상을 되게 악마화시킬 수 있는 KKK단으로 대표되는 백인이 아니라 뱀파이어라는 존재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게 뭔가 그냥 일반적인 그 접근 방식이 아닌데 훨씬 더 세련된 느낌? 왜 그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 어쨌든 백인들을 한 번 다 쓸긴 하지만 그거를 메인으로 다루지 않았다는 게 되게 이를테면 만약에 우리로 치면 일제 강점기나 그런 악의 대상이 일본인으로 명확히 있는데 굳이 일본인을 안 쓰고 다른 존재들을 가져와 가지고 조선인의 무언가를 이렇게 보여주는 느낌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까? 되게 저는 네. 그 KKK단 알고 보니 KKK단의 우두머리가 처음에 그 아마 그 집 부동산 같은 네. 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침 네. 계속 뱉으시는. 앞부분에 나온 거는 어차피 집을 보여주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뒤에 또 나와서 알고 보니 KKK단이고 이 얘기가 빠졌어도 저는 괜찮았겠다. 굳이 거기서 그게 갑자기 격가지로 좀 느껴지고 사족처럼 느껴지고 좀 얘기에 녹아 있다는 생각은 좀 안 들더라고요. 두 번을 봤는데 두 번 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 뱀파이어가 얘기를 해주긴 하죠. 사실 그 사람 KKK단 리더야 라고 하니 내일 치러 온대. 내일 치러 너희를 어차피 온대. 어차피 죽을 목숨이었어 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 대사를 두 번을 들었는데도 마음속에 안 남아 있는 거 보니 제가 좀 또 졸았나? 가끔 이렇게 뭔가를 확 놓치는 게 생겨요. 이상하게. 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레믹이 그 여기 뭐지 뱀파이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을 계속 유혹해내며 말로 설득하는 과정을 가질 때 계속 뭐라 그럴까 진짜 빌런들을 상정하고 유화하려고 하잖아요. 네. 너 백인들한테 억압받지 말고 일로 오면은 편해질 수 있어. 우리 다 모두가. 평등해. 다 똑같아. 우리 되게 친해. 우리 같이 야 영생 이 좋은 거 우리만 하라고 너희도 같이 해. 그러니까 근데 이 여기서는 공산주의자일 수 있는 거죠. 약간 백인의 존재가 필요할 것 같아. 그 우리를 억압하는 존재로서의 백인 걔를 빌런은 그렇게 빼두는 이유가. 그래서 나는 이 아이리시 뱀파이어 존재가 너무 재미있는 이를테면 재미있는 변주 그럴 수 있겠네요. 그죠? 아주 나쁜 놈이 있으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훨씬 너가 낫다. 원하는 이상향일 수 있어. 근데 그거를 악인의 빌런이 말한다는 게 여기서 악인도 아니지. 얘들은 진짜 그쵸. 악인데 악귀죠, 악귀. 악귀가 현실에서의 빌런을 가정하고 진짜 악의 세계로 이들을 유입하려고 한다는 이 설정 자체가 되게 웃겨진다기보다는 되게 재미있다. 그게 악인 건 맞겠죠? 어떻게 뭐 물려봐. 이를테면은 그 엔딩에 나왔던 두 명은 네. 어쨌든 영생으로서 살아가고 계속 살아가고 거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뱀파이어가 뭐 딱 악이다. 그 악의 역할을 안타고니스트의 역할을 하긴 하는데 그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게 뭐 그래서 뱀파이어가 딱 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약간 애매하긴 하네. 이게 궤변인 줄 알았는데 저도
안군 말처럼 마지막에 그 야 너도 이를테면 너도 내가 물어줄까 지금이라도 그러니까요. 영상 어떨래 할 때 좀 유혹이 되더라고. 그럼 이거는 설정이 잘 된 악인 것 같아. 그렇죠. 그쵸. 그렇죠. 유혹적인 악. 그렇지. 거지. 그리고 나중에 나온 KKK 단도 그러니까 누가 진짜 악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게 하는 그런 장면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네. 생각을 깊이 하면 다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되네. 요거는 조금 더 깊이 막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지금은 우리가 그러니까 이 정서들이 사실은 우리한테는 조금 멀잖아요. 그쵸. 이런 뭐 블루스 음악이나 뭐 흑백의 예약이나 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제도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거를 조금 더 마음속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접하는 그리고 그런 역사를 많이 아는 사람들한테는 더 훨씬 지금 저희가 나눈 대화보다도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석을 하고 또 얘기해 볼 거리가 있을 수도 있는 맞아요. 뭐 그런 영화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음악에 대한 만약에 지식이 많은 분들 입장에서는 또 그 부분에서 또 재미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뭐 16개 부문에나 또 올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아카데미가 아무리 많은 부문에 후보로 올라도 때로는 뭐 한두 개 받은 맞아요. 영화도 있고 최근에 뭐 에밀리아 페레즈도 후보는 엄청 올라갔는데 그렇죠. 되게 못 받았어요. 한 두세 개 받았나 뭐 입방정 이랬으니까 떨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그동안 저희도 OBA에 대해서 열심히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이런 재밌는 작품을 봤으니 결과가 어떻게 더 나올지 흥미진진하네. 네, 결과가.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수 있겠네요. 자, 전문가 및 일반 관객 평점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빨리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들의 평점입니다. 김철홍 8점. 이제 모든 흑인 음악이 완전히 다르게 들리게 될 것. 그다음에 정재현 8점. 뱀파이어 스릴러로 독해한 탈인종 미국의 허상. 그다음에 허남웅 8점. 비밥처럼 장르를 종횡무진하며 블루지하게 긴 여운을 남긴다. 송경원 8점. 이분 또 짜게 주는 편인데 잘 준 것 같아요. 귀로 보는 블랙 호러 장르와 경계를 넘어. 그다음에 우리 박평식 선생님이 7점. 취하고 느끼며 깨닫다. 기타와 총 등을 주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실관람객 평점입니다. 의외로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일단 관객이 많이 안 들지 않았어요? 이 영화? 7만인가 뭐밖에 안 나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이게 홍보가 재밌는 영화인데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밖에 안 되나? 일단 포스터도 좀 구리고 포스터가 좀 너무 별로. 일단 맞아요. 제목이 시노스 죄질이 우리나라에서는 뭐야. 제목 이렇게 나오면 보러 가기 힘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 무슨 예술 영화인 줄 알았어. 그래서 공감순으로 했을 때 10점. 제일 공감순으로 했을 때 베스트 댓글은 10점. 오랜만에 몰입해서 입 벌리고 본 영화 왜 이렇게 재밌지? 그다음에 10점. 뱀파이어 장르물의 탈을 쓰고 흑인 블루스 뮤직의 긴 역사를 되짚어 본다. 9점. 처음 보는 흐름의 영화지만 OST와 영상미가 압도적이다. 9점. 익숙한 조합으로. 이게 익숙한 조합인가? 익숙한 조합으로 낯선 경험, 새로운 전율을 선사한다. 연출, 연기, 서사, 음악, 분위기 거의 모든 면에서 놀랍고 무시무시했다. 그 다음에 또 이거 재밌었는데? 10점. 엔딩 스크롤 올라갈 때까지 1인 2역인 걸 눈치채지 못했다. 그 다음에 8점. 음악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잇는 장면이 너무너무 좋았다. 그 다음에 8점. 공포물인 줄 알았는데 음악 영화였네. 네, 낮은 평점도 있습니다. 5점. 좋게 시작했다가 갈수록 이게 뭔 장르여 싶다. 그다음에 5점. 마지막 30분을 위해서 지겨운 100분 이상의 서사를 봐야 함. 영화에 비해서 너무 과대평가된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2점. 이게 도대체 뭔 개밥 쌈 싸먹는 이야기냐. 대부분 그 평점이 낮은 건 그러니까 막 이게 뭔 뒤죽박죽 소리인지. 개밥 같다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그다음에 뭐 비슷한 거 3점. 황혼에서 새벽까지의 흑인판인데 뭐가 맞아, 역대급이라는 거냐. 나도 그 생각. 그저 흑인들만 열광하는 그들만의 블루스 영화 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요즘 개밥은 옛날 개밥이 아니라서 개밥 진짜 비싼 거 아시죠? 굉장히 우리 신순이 짱돌이 배기는 거 너무 깔끔하지 힘들어요. 않나요, 요새 개밥은? 네. 되게 이렇게 냄새도 안 나고. 약간 그 뭐야? 그 사료, 뭐라고 그러죠? 사료. 게사료. 개밥은 옛날 개밥은 진짜 개밥이었습니다. 자, 들어봤고요. 이제 저희 평점 내려봐야죠. 안군부터 갑시다.
저 시간을 조금만 더 주시면 그래요? 고민이 돼가지고. 웬일로? 이거 본 줄 알았는데 네. 여기 와서 뭐 5점이냐 아니냐 문제 지금 아니야. 뭔가 여기 얘기하면서 영향을 받았어요? 네. 아 그렇구나. 아. 그러면 라미부터 가지 뭐. 네, 저는 3.8입니다. 오.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재밌었는데 생각보다 네. 그렇게 확 높진 않네 또. 4점을 좋아하는 호러에다가. 줄여다가 재밌게 본 영화인 건 맞는데 누군가가 막 이 영화의 작품성과 이런 깊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봐 막 이렇게 물어본다면 조금 주저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뭐 때문에 그렇게 주저하는 부분이 어떤 것 때문에 생겨요? 이 영화는 분명히 여러 가지를 잘 다루고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섞었을 때 굉장히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낸 것처럼. 근데 그 음식에 어떤 영혼을 담았다?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의 어떤 울림을 주는 것 같진 않아요. 저한테는. 네. 그래서 4점까지는 가지 못했다. 이해가 가네요. 노시스. 저는 4.8이요. 네. 4.8? 네. 3.8 아니고 4.8? 네, 나 지금 5점 주려다 참았어요. 오. 5점 주기에는 또 좀 그렇지. 뭐가 좀 막 어마어마하다고 하기엔 또 뭐가 좀 부족해. 4.8. 뭐가 부족할까요? 글쎄, 그거는 설명이 어려운데 여운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그 흑인들의 뭐라 그럴까 더 그 한의 정서 같은 거가 좀 더 그려지는데 할애가 됐으면은 또 좀 약간 무게감이 달라졌을려나? 마지막에 그냥 아이고 재밌고 신나는 오락 영화였다 이런 느낌으로. 근데 제가 오비비에는 또 5점 줬죠. 네. 네. 그거보다 조금 못 미친. 그러니까 왠지 뭐 지금 여운이라고 그랬지만 라미는 이제 감동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정말 이 영화가 끝내줘. 이 영화는 정말 5점이야. 라고 하는 데는 대단한 영화야 라고 하는 데는 그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 봐요. 여운, 감동, 뭔가 나를 뻑 하나 때리는 가슴을 울리는 이런 거. 햄넷이 바로 약간 그런 영화 같은데 다 즐기진 못하셨군요. 그걸 때리는 것 같은데 근데 이 햄넷은 제 느낌에는 그 외에 다른 요소가 조금 없는 것 같아요. 이를테면 재미 요소랄지 감동하고 여운만 약간 그런 느낌? 오늘 본 느낌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다른 게 없어. 자, 안군. 제가 고민하는 게 그 블랙팬서로 어쨌든 엄청나게 흥행하고 미국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평가도 받았잖아요. 저는 사실 블랙팬서 보면서 그 정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든 느낌이 약간 흑인 어드밴티지를 받았던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사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그런 느낌이 안 들었거든요. 야, 니 되게 말이 왔다 갔다. 그러니까 네 결론이 궁금하다. 그래서 더 좋았던 것 같고 얘기하면서 말씀하셨던 그래서 영화를 딱 5점이요. 봤을 5점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5점이냐 아니냐냐. 아니요. 봤을 때의 그 여운과 감상보다 이야기하면서 훨씬 더 짙어지는 것 같아서 4.5입니다. 오. 처음에 4점을 가지고 왔다가 네. 4.5. 야, 너 4.5 나오는데 뭐 이렇게 길어 앞에. 왜냐면 4점을 가져왔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4점보다는 좀 더 높아야 될 것 같아서. 네. 난 너무 재밌었어. 나 그래도 이거 한 4번 봤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오락 영화에 4.8 주기가 어려워요. 그쵸. 사실 재밌는 오락 재밌다는 걸로만 해가지고 4.8 가기는 좀 어렵거든. 근데 저는 이런 영화 만날 때면 이제 짜릿한 것 같아요. 그때 PTA 영화도 5점 주면서 미친 줄 알았는데 이런 영화가 살면서 자주 보지 않지 않나요? 그쵸. 그렇죠. 이런 영화 되게 부럽기도 하고요. 어. 이런 그 뭐지 창작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안 봤으면 진짜 너무 후회할 뻔했어. 저는 3.8입니다. 네, 저도 약간 그 느낌이 그래요. 좀 뭐 저는 뭐 노시스보다 1점이 낮지만 똑같은 이유로 3.8입니다. 일종의 뭔가가 그래도 이 영화를 뭐 4점 이상을 주긴 좀 그렇지 않나? 뭐 약간 이런 그냥 뭔지 모를 그런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저도 사실은 3.7 가져왔었는데 얘기하면서 더 줘야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짜다. 0.1 올랐네. 합하면 4.25점입니다. 오, 오랜만에 4점 돌파한 영화 네. 같은데요. 제가 다 올려놨네요. 시너스 죄인들 저희가 4.25 225요. 4.225점
상당히 높습니다. 재밌으니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게 아마 연휴에도 할 것 같아요. 뭐 극장이 많지는 않지만 한번 보시면 절대 지루하지는 않다. 저희가 뭐 일종의 스포를 다 해버리긴 했지만은 중간에 갑자기 뱀파이어 영화로 바뀐다. 그 뱀파이어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일단 긴장이 풀리지가 않잖아. 뱀파이어가 그러니까요. 나오면 폭주하죠, 폭주. 네. 끝까지 간다. 끝까지 가고 앙상블 너무 좋다. 앙상블 너무 좋고 와 음악은 뭐 진짜 저도 이게 OST가 맞아 이런 느낌.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이 맞아 이런 느낌인데 실제로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앨범을 들어보면 상당히 많은 곡들이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자, 저희 최경사 230 오늘이 6회 이렇게 맞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 연휴 또 잘 보내시고 저희는 아마도 2월에 한 번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휴민트 할까요? 휴민트는 좀 해보면 좋겠어요. 저는 되게 다들 어떻게 봤는지 정말 되게 궁금해요. 흥행 결과도 궁금하지만 우리 최경사 멤버들이 어떻게 봤는지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더라도 휴민트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이걸 제가 궁금해하냐면 유승환 감독의 영화로도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쭉 나왔던 영화로도 굉장히 새로운 것 같아서 아까 얘기한 그런 어떤 클래식함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신세경의 재발견입니다. 이게 원샷을 또 이렇게 잘 받는 배우일지는 또 오랜만에 알았네요. 예. 자, 저희는 뭐 2월 말 내지는 또 아니면 꽃피는 춘3월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주행해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